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하면서 우리가 변수 앞에는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그냥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다가 뭐 int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내가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이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문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논리형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숫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숫자형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뭘로 나눠지냐면 바로 정수하고 실수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여기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바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마다 이제 얘네들이 뭐가 다르냐면 담을 수 있는 값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크기가 1바이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쇼트는 2바이트, 그 다음에 인트는 몇 바이트냐면 4바이트, 그 다음에 롱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취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정수값을 표현할 때는 인트를 참고로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데 바이트랑 쇼트랑 인트하고 롱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에서 개발할 때 바이트하고 쇼트는 잘 안 써요. 보통 인트하고 롱으로 숫자를 제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왜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이 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죠, 여러분들? 1바이트가 몇 비트예요? 요거는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1바이트는 8비트구나 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코드를 쓰지만 컴퓨터는 자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듣는 애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직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게 뭘까요? 컴퓨터는 오직 기계어를 알아듣습니다. 기계어를 다른 말로 뭐 기계어 자체가 이제 뭐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이너리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바이너리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는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진수. 자, 이진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를 이진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오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뭐다? 이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 int a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냐?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이제 자바 코드를 실행하면 자바 코드에서 뭐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바 내부에 번역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번역이 돼서 컴퓨터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컴퓨터 자체가 int a 우리가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이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가 왜 이걸 갑자기 이진수를 설명을 드렸냐?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라 했냐면 메모리 크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이트, 쇼트, 인트, 롱마다 이제 메모리 크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메모리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크기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값의 범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 값의 범위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 값의 범위를 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크기를 기반으로 값의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럼 값의 범위를 정할 때 아까 컴퓨터는 이진수를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값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진수니까 어차피 숫자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두 개에서 얼마큼? 8제곱. 그러니까 비트만큼 제곱한 수를 값의 범위로 설정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트가 1바이트 8비트인데 얘를 2에 8제곱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256. 자, 그러면 256이라는 값을 이 바이트가 전부 다 품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 8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뭘로 설정하냐면 실제 256이 맞긴 하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음수값이랑 양수값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56이라는 값을 반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얼마큼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이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이 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을 표현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반으로 나눴는데 128이 아니라 127이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강사가 설명드리는 이 데이터 타입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값의 범위를 외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값의 범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수형 타입에는 뭐가 있고 실수형 타입에는 뭐가 있고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쇼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도 값의 범위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값의 범위를 다 외우진 않고, 대략적으로 얼마큼이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자, 얘는 이제 2바이트를 이제 비트로 제곱하면 16비트인데, 2에 16제곱하면 64,000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65,000. 65,000이라는 값을 적절하게 음수값, 양수값으로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얘도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48에 32죠? 그죠? 48에 32가 아니라 그죠? 84, 32. 그러니까 2에 32제곱하면 뭐가 나오면 42억이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42억이라는 값을 또 마찬가지로 음수값이랑 양수값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그래서 인트가 값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값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롱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제일 크죠. 롱 같은 경우는 제일 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제 3.14 파이 원주를 외우라고 하면 외우겠습니까? 못 외워요. 물론 이제 그걸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 외우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도 굉장히 큰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외우라고 하면 굳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얘는 제일 큰 정수값에서 제일 큰 값의 범위를 표현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문자형과 숫자형과 논리형이 있다.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타입은 사실 대표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기본형 데이터 타입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으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형 안에서도 숫자형, 그 다음에 문자형, 그 다음에 논리형으로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논리형. 그 다음에 숫자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수하고 뭐다? 실수로 나눠진다라고 강사가 설명드렸죠. 정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형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트는 1바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롱은 몇 바이트? 8바이트.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실수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실수가 뭐예요? 3.14, 5.5 요런 그런 값들 담을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실수형은 플롯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게 있다.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문자형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고 있어요. 캐릭터. 얘는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몇 바이트 취급하냐면 2바이트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C 언어 배워보신 분들 같은 경우 C 언어에서 캐릭터 몇 바이트 취급된다 했죠? 얘는 1바이트 취급한다 했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 캐릭터는 문자형인데 얘는 2바이트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형 같은 경우는 불리언이라고 보시는데 얘는 굳이 메모리 크기를 따진다고 하면 한 1바이트 정도 취급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바이트. 자, 그 다음에 참조형 같은 경우는 스트링인데 왜 참조형인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강사가 아까 정수형 데이터 타입 설명드렸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논리형. 문자형이 붙었죠. 문자형, 논리형. 그 다음에 참조형.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형 중에 바이트가 있습니다. 바이트. 자, 바이트라고 쓰고 제가 여기다가 by라는 변수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128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 녀석의 메모리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자바에서는 메모리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b가 대문자입니다. 바이트 한 다음에 바이트스라는 문법이 있어요. 바이트스라는 문법. 이걸 하면 그냥 이 녀석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인지를 그냥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1이라 나오죠. 그죠? 왜냐면 얘는 몇 바이트? 1바이트이기 때문에.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라 했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by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by. 자, 출력하면 잘 나와요. 마이너스 128 나오는데, 근데 강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29라고 써볼게요. 근데 129 하자마자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빨간 줄 그어져. 빨간 줄 그어진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안 된다. 그럼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이렇게 갖다 대면 required 타입은 요구하는 타입은 바이트인데 지금 provided 제공되어야 되는 건 뭐래요? int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트, 그러니까 by에는 마이너스 129라는 걸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possible logic conversion from int to byte. 그러니까 얘가 요 값을 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값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의 범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의 범위에 맞게 데이터 타입도 잘 정하셔야지만 내가 해당 값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저도 뭐 어느 정도 외우는 것만 외우지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굳이 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대략적인 값의 범위가 얼마큼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 참조형이 뭐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쇼트가 있다 했죠. 쇼트 같은 경우도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게 32,767이라는 값을 얘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쇼트,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쇼트. 자, 쇼트도 이제 메모리 크기를 측정하실 때는 쇼트 대문자, S 대문자 쓰시고 바이트스라고 쓰시면 자, 2바이트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바이트면 당연히 16비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쇼트 2바이트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값을 출력을 해보면 뭐 값 출력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S 그 다음에 플러스 S 진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int. 자, int가 있으니까 int i는 얘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22억으로 넘어가면 그 값을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22억 쓰면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integer number to large라고 해가지고 int가 표현할 수 있는 값보다 크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int. 자, int는 뭐의 약자라 했죠? 제가 인티저의 약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티저가 정수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바이트는 몇 비트? 얘는 84, 32니까 32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i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long이라는 값을 강사가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롱이라는 값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근데 이렇게만 쓴다 해가지고 값을 표현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롱 같은 경우는 롱을 작성하는 규칙으로 이 뒤에다가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되냐면 L이라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이 L이라는 전미어를 붙여줘야지만 롱은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L은 전미어를 넣어줘야 값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한테 이 숫자가 롱 타입이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전미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여주면 이 롱이라는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자바의 규칙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롱이라고 쓰고요. 그럼 롱은 아까 몇 바이트라 했어요, 여러분들? 롱은 8바이트라 했죠. 바이트스. 실행해보면 이렇게 8바이트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전미어가 출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미어는 쏙 빼먹고 요 딱 값만 출력이 돼요. 전미어 썼다 해가지고 전미어가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임으로 인해서 얘는 뭐예요? 롱 타입이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바로 뭐냐면 플롯과 더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실수 값을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더 표현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보면 뭐가 붙었어요? F가 붙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롱 타입처럼 뒤에다가 F를 붙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바에서는 플롯을 잘 쓰진 않아요. 롱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는데 플롯 같은 경우 뒤에 F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소수점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쓰냐면 더블이라는 걸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얘네들이 메모리 크기가 있다 했죠. 플롯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요. 플롯. 그 다음에 바이트스 또 해보면 4바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트도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도 4바이트고 플롯도 4바이트지만 같은 메모리 크기라 해가지고 같은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더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몇 바이트냐면 얘가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나오죠. 더블 8바이트.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F 플러스 F.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이죠? 얘는 요 정도까지만 표현을 가능하고 얘는 최대 요 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많은 소수점 자리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뭘 써야 된다? 이 더블이라는 타입을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문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영어가 아니라 문장을 넣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문장을 뭐라고 했죠? 문자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들의 집합인 거예요. 문자들의 집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릭터에는 문장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또 캐릭터 플러스 캐릭터 바이트스. 캐릭터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풀네임이니까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2바이트 나오는 거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이제 A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논리형 데이터 타입 있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요 바이트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메모리 크기 정도만 알려드린 건데, 여기다가 얘는 이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참과 거짓이라는 말 들어봤죠? 참거짓. 그죠? 참거짓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true false잖아요. true false. 그 true false를 담는 이 데이터 타입이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불리언입니다. 불리언. 요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불리언. 그래서 여기다가 true 값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false 값 넣고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1 그 다음에 불1
논리형 데이터 타입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true, false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문장이 있죠. 근데 그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바로 스트링입니다. str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str이라는 녀석은 원래 어떻게 썼냐면 보통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다른 표현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string str u 스트링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쓴다. u가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u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u 스트링 이걸 객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객체 개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늘려서 표현한 거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너가 그냥 이렇게 쓰면 내가 문장을 표현해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쓸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쓰는 표현이 원래 표현이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이렇게 쓰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요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해요. 그럼 뭘 참조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str 그 다음에 플러스 st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문자열을 다루는 이 스트링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서 뭘 사용드린 거냐면 문장형이죠. 문장형은 이제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문장형이라고 얘기하지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문자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